안녕하세요. 정동섭의 민법 민사특별법 마스터북입니다. 40강 정도 지금 들어가는데 40강에서 우리가 저당권에서 저 앞에 일반 저당권을 우리가 할 때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의 목적물 범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괄경매 청구권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저당권 침해될 때 이를 구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구제 제도까지 정리를 하고요. 일괄경매 한번 볼까요? 자, 일괄경매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만약에 토지에 이렇게 저당이 잡혀 있어요. 뭐 여기 위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고 합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요? 자, 먼저 토지에 저당을 잡았습니다. 이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그 뒤에 갑이라는 사람, 그 토지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인데요. 이 사람이 건물을 이렇게 올렸어요. 건물을 갑의 소유 신축을 한 거죠. 그럼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원래 토지 저당권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이. 그럼 나중에 이 토지만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를 붙여가지고 을이 낙찰을 받고 건물 자체가 이렇게 갑으로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지는 경매가 넘어가지만 건물은 저당권이 없었으니까. 그럼 나중에 가서 이 저당권 낙찰을 받은 사람이 이 건물 소유자에게 이거 철거해라.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철거가 돼버리면 이 건물 소유자 갑은 결사항정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저당을 잡은 다음에 건물이 신축이 됐다면 이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경매를 붙일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일괄 경매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토지만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굳이 건물과 함께 경매를 붙이지 않더라도 건물 자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당을 잡은 다음에 건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법정저당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일괄경매를 예외로 인정하는데요. 그러니까 일괄경매 청구권은 뭐가 안 되면요, 법정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일괄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 붙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토지 저당권,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그 설정자가 누구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축조한 경우에는 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법정지상권은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당을 잡을 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이어야 되는데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었다가 그 이후에 건물이 축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이 토지를 경락받은 제3자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경우 건물 소유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거고요. 저당권자에게는 건물의 존재에 따른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자, 이렇게 일괄경매 청구권을 인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괄경매 청구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어야 돼요.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없어야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 붙일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요건이 들어오는데요. 자, 나대지, 요 1번이요. 나대지에 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축조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대지에 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축조가 됐고요. 이번에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는 건물이어야 된다. 즉, 이게 뭐냐면 토지하고 플러스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동일 뭐여야 돼요? 소유자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언제요? 저당을 실행할 때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이어야 되죠. 그 다음 판례는 자,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했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토지 소유자,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매수하게 되면 토지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같은 사람 거가 되잖아요. 그때는 일괄경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 당시에도 건물 설정자의 소유여야 되고 3자에게 양도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제3자 소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권 경매. 일괄경매 청구는 저당권자의 자유인데 요걸 나중에 가서 의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뭐예요? 의무가 아닌 저당권자의 자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토지 대가에서만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고요. 토지만 저당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이 토지 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동일인에게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 낙찰되어야 되겠죠. 동일인에게 낙찰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건 하나 좀 골라볼까요? 자, 1번 여기서 나대지 요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 판례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저당권자의 자유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거 요거 하나 하고 요거 1번 토지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 요게 거의 메인이에요. 이게 일괄경매. 그래서 일괄경매는 이 정도면 지문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한번 봐볼까요? 저당권의 종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걸 한번 해보게요. 저당권하고 용익물권과의 관계인데 순위가 내용이에요. 그러면 요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여기가 저당권이 들어와 있고 여기가 용익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 뒤에도 이렇게 저당권이 있을 수 있는데 중간에 용익권이 있을 수 있겠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더라도 우리가 경매는 말소 기준 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앞에 선순위가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있을 때 이 앞에 용익권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하면 얘는 소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요 용익물권이죠. 요것들은 이렇게 낙찰택에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고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앞선다라고 되어 있죠. 요걸 말하는 거죠. 앞서는 거. 요 저당권보다 앞서는 거. 용익권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어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용익권도 소멸되고 요건 소멸이 됩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이 침해가 되는 경우인데요. 저당권이 침해가 됐을 때 이걸 어떻게 구제할 거냐. 1번이에요. 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나오는데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예요. 그러면 요 천재지변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이 감소가 됐을 때 이를 우리가 보통 뭡니까? 보충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상회복이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청구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담보물이 보충이 됐다는 것은 실제 손해를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즉시 변제 청구권이 나와요. 이게 이제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하거든요. 즉시 변제 청구권이 나온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할 때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즉시 변제를 청구하거나 저당권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손해배상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만큼 기한의 이익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아까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담보물이 보충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 누구든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좀 조심할 건 뭐냐면 저당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권을 실행하여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저당권 실행, 자, 전이다라고 돼 있죠. 실행 전이더라도 손해가 확실하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저당권의 구제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물권적 청구권.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아까 요 앞에 있던 일괄경매 청구권 있잖아요. 요 일괄경매 청구권, 이 일괄경매 청구권을 좀 잘 요건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 있죠. 요것은 우리가 전세권, 저당권, 주택임대,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모두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당권을 좀 정리하고, 자, 저당권 하나가 뭐가 남아있냐면 공동저당하고 근저당권이 있지만 공동저당은 나중에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놔두시고, 우리가 근저당권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참 다음 시간에 41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하자고요.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